천금 같은 생일 선물 앤드 이종수. 지난 20일 전쯤의 일이다. 오후 4시쯤 집에서 채비를 하고 출발했다. 아내의 60번째 생일이었고 아들 내외와 저녁 약속이 있었다. 남양주시 강변북로 끝자락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시 한정식 집에서 오후 5시 반에 만나기로 했다. 일요일이어서 교통 정체는 주말치고는 나은 편이었다. 여의도의 원효대교를 지나 강변북로로 접어들었다. 80km로 달릴 수 있는 도로에 접어드는 초입부터 길이 막혔고 중간중간 밀리는 구간도 있었지만 그런대로 무난하게 달려 약속 시간 10분 전쯤 도착했다. 음식점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한강 너머로 지는 해를 배경 삼아 기념 촬영을 했다. 저녁놀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내가 정한 장소라 아내는 몇 번나 본 곳이었지만 나는 처음이었다. 본관과 별관이 있고 야외에도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날씨가 차가운 탓에 야외 손님은 별로 없는 듯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된 무렵이어서 식당 안은 손님이 상당히 많았다. 아들이 미리 예약해둔 곳은 본관이었고 바로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앉을 자리를 확인하고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에 마침 식당에 들어서는 아들 내외와 마주쳤다. 아들의 손에는 생일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거의 두어 달 만의 해우였다. 코트를 벗어두고 자리에 좌정하니 본격적인 회합이 시작되었다. 사방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초만원이었다. 우리 넷은 식사를 주문해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은 최근에 골프머리를 올린 모양이었다. 포천 CC에서였고 100여 타를 기록했다는데 한 홀에서는 초심자답지 않게 기적처럼 팔을 잡기도 했단다. 요즘은 직장일이 바빠 야근이 잦다고도 했다. 이윽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나온 것은 물김치와 샐러드였고 죽으로는 호박죽이 나왔다. 샐러드에는 자몽이 들어있었다. 궁중 잡채는 간이 세지 않고 적절했다. 이어 나온 소고기 찹쌀튀김은 바삭한 튀김 위에 겨자 소스가 뿌려져 있었는데 맛이 좋았다. 토마토 해파리 냉채가 뒤를 이었고 물김치는 계속 더 청할 수 있었다. 잣소스 해산물 무침도 나왔다. 시래기 버섯 들깨탕은 고소한 풍미를 더했는데 뚝배기에 담겨 나와 접시에 덜어 먹을 수 있었다. 곧이어 밥이 나오자 아내는 들깨탕을 밥 옆에 남겨두었다. 각종 전과 한방 돼지고기 수육도 야들야들하고 고소했다. 요리의 마지막은 코다리 조림이었다. 본래 코다리 전문점에 가면 가시를 발라 손질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워낙 손님이 많아 그런 대접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국이었다. 술이나 음료는 따로 주문하지 않았다. 식사의 마무리는 고등어구이와 된장찌개에 반찬 5가지 참 멸치 고추무침, 시금치무침, 김치 가지무침, 도라지무침을 곁들인 한상 차림이었다. 후식으로는 단호박 식혜와 함께 오렌지, 파인애플, 방울토마토, 포도가 나왔다. 저녁 한 끼를 거의 포식 수준으로 배부르게 누린 셈이었다. 우리의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며느리가 선물 상자를 내놓았다.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종이 상자였다. 예사롭지 않았다. 뚜껑을 열자 그 속에는 임신 테스트기와 손주의 태중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다. 오랫동안 기대하고 바랐던 가장 소중한 천금 같은 생일. 선물이 종이 상자 속에 소담스럽게 담겨 있었던 것이다. 아들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옆에 앉았던 나는 기절초풍할 만큼 놀랍고 경이로워 감탄사를 연발하며 축하를 건넸다. 임신 8주라 했다. 감개무량해하며 화들짝 놀라는 우리 내외의 모습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감흡하던 그 순간이 아들의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아들 내외는 지난 9월로 결혼 4주년을 넘긴 터라 소식이 무척 늦은 셈이었고 그만큼 이것은 우리 집안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지난 여름 우리 내외는 상원사 정멸보공을 찾아 부처님께 손주의 탄생을 기원했었다. 중추절 명절에는 성모도 보문사의 관세음보살 좌상에도 기원을 드렸는데 그때는 아들 내외도 함께 가서 축원을 올렸다. 가족 모두가 지극정성으로 빌면 꼭 하나의 소원은 들어준다는 전국의 이름난 기도처들이었다. 식당에서 나오니 이미 해는 지고 어둠이 가득했다. 며느리가 아기의 태중 동영상과 심장 소리를 아내에게 들려주었다. 강변북로를 따라 귀가하던 길은 그야말로 구름 위를 나는 듯한 쾌속 질주였고 가슴 가득한 기쁨은 형용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천금 같은 생일 선물을 받은 다음날 아들에게 며느리의 계좌번호를 카톡으로 보내라고 했다. 그리고 임신 축하금을 금일봉으로 보내며 당부를 덧붙였다. 축하한다 며느님. 고맙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소원 성취를 하게 되어 감사하다. 여러모로 신경쓰고 애쓰신 사돈 내외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해주기 바란다. 항상 몸조리 잘하고 건강한 아기를 낳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마. 다시 한번 축하하고 건강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제 내년 7월이면 우리 내외는 명실상 부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 참으로 오랫동안 기대하고 설레었던 순간이 실현되는 것이다. 천금 같은 생일 선물을 받은 지 20여일이 지났다. 며느리가 병원에 다녀오면서 담아온 초음파 동영상을 파일로 보내왔다. 손주는 무럭무럭 자라 조금씩 사람의 형상을 갖춰가고 있었다. 사지가 뚜렷이 보였고 온몸을 뒤틀며 꿈틀거리는 모습이 태동이 느껴질 정도였다. 다음 주쯤에는 태아 기형 여부 검사를 받게 된다고도 했다. 며느리의 뱃속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으리라.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마음이 그렇게 경이로울 수 없었다. 수십 년 전 아들의 잉태 그리고 출산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흥분과 기쁨과는 또 다른 기분이고 느낌이었다. 부모님께서도 무척이나 기뻐하셨고 축하해 주었다. 임신 초기에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해먹였다.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시기라 안타까움이 일었다. 며느리는 엄마 되기가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어머니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씩 순서대로 겪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이제 엄마로서 자리를 잡고 아이를 위해 인생의 한 부분을 내어주는 일이 시작된 셈이다. 조부모가 아무리 손주 밥으로 아끼고 위한다 해도 부모만 하겠는가. 우리도 양육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고 그 책임을 어느 만큼 나누어지는 일 또한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 아무튼 우리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새로운 희망의 단초가 되리라. 참으로 축복받은 일이고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음 같아서는 잔치라도 하고 그 기쁨을 온 세상과 함께하고픈 마음이 굴뚝 같았다. 향후 언제까지나 빛날 손주의 탄생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해본다.